네, 2024년 6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북의 똥풍선 공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확고하게 대응하라. 북한하고 방위조약을 체결한 러시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자체 핵무장 추진하라는 등의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네, 북한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상당히 흥미로운 보도를 했어요. 6월 29일 북한 노동신문, 그건 북한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이죠. 그 다음에 조선중앙통신, 이거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북한 바깥으로 나가는 통신입니다. 북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기관, 나라들이 보라고 보내는 그런 대외용 매체입니다. 이 두 매체에서 사진을 게재했는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가 열린 6월 29일 사진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노동당 간부 전원이 김정은 사진이 있는 배지를 가슴에 달고 나왔습니다. 정훈이가 2012년인가에 김정일이가 죽었죠? 연도가 좀 자신이 없는데 10년쯤 됐습니다. 그동안 김정은 배지가 없었는데 북한 매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김정은 배지를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 착용한 게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일성 배지, 김정일 배지는 있었죠. 그런 거 하면 한 달 전인 지난 5월 2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들은 보지 못하고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 외부에서 보도록 하는 매체입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은 5월 22일 김정은이가 평양 금수산 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라고 하면서 몇 개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에서 보니까 이게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이니까 노동당 건물이죠. 김일성 초상화는 당연히 있지. 김정일 초상화도 있죠. 그런데 김정은 초상화도 처음 걸린 게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전인 5월 16일에도 김정은이가 이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만 걸려 있었고 김정은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딱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지난 6월 29일 김정은 배지를 달고 노동당 간부들이 회의를 하는 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제 김정은이는 영도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영도자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승만의 영도하에 박정희 대통령을 영도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도자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 봉건 시대 때는 그 군주가 황제라고 불리든 왕이라고 불리든 뭐 공작으로 불리든 뭐라고 불리든 간에 전권을 다지고 있었죠. 이렇게 정권을 다지고 있을 때가 봉건 시대인데 봉건 시대가 끝내고 근대화가 됐습니다. 모더나이제이션이 돼서 근대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삼권을 분립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군주는 아니야.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영도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영도자라는 단어를 정치적으로 처음 쓴 데는 독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독일이 1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망합니다. 패망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만들어서 가장 민주적인 체제를 만듭니다. 가장 민주적인 체제를 만들어요. 근데 그런 바이마르 체제에서 나치당의 대표인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한번 총선을 했을 때 나치당은 3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일당이 과반수가 안 되니까 연정을 하잖아요. 근데 연정을 하는 과정에서 히틀러가 수완이 좋으니까
내가 총리가 돼야만 연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자기가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치당이 일당이 되죠. 그리고 지금도 독일에는 총리가 실세이지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있습니다. 대통령도 선거로 뽑아요.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히틀러가 당선됩니다. 히틀러는 대통령 겸 총리를 겸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겸하게 됐을 때 독일에서는 그를 퓨러, 영어로 얘기하면 F-U-H-R-E-R입니다. 근데 F 다음에 U에는 옴라우트, 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퓨러라고 발음하는데, 퓨러는 우리말로 옮기면은 총리나 대통령을 넘어선 영도자, 지도자,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수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총통 앤드 대통령이라고, 히틀러 총통 앤드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게 기니까 퓨러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올린다면 북한이라면 수령이 있고 우리나라는 영도자입니다. 북한에서는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노동당 총비서, 그 다음에 국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여러 가지 감투를 다 써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서 여당의 대표고 우리 되게 요 정도만 겸했는데 걔네들은 걔네 나름대로 쪼개놨는데 다 이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이 독일식 퓨러라는 개념을 수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도 권위주의 시절에 이승만, 박정희가 힘이 셌으니까 또 두 분을 숭배하기 위해서 영도하에, 영도자라는 표현은 잠시 잠깐 썼었습니다. 독일이 퓨러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게 수령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정은이는 북한에서는 수령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던 겁니다. 김일성은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그랬고, 아버지한테 수령을 줬으니까 아들은 쓸 수가 없으니까 김정일이는 친지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고 그랬죠. 지도자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친지김동.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한테는 뭐를 붙일까가 저도 지금 궁금한데, 수령, 지도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이 퓨러를 나타내는 우리말이 될 수 있을까요? 영도자라고 할래나? 그게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왜 북한이라는 사회가 이 김정은이를 영도자, 퓨러로 묘사하게 됐느냐, 배지도 만들고, 이제 한 40 좀 된 친구 핏덩어리를 저렇게 하느냐. 그가 성과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성과냐? 그가 조기에 성과를 내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문재인을 갖고 놀아가지고 트럼프를 상대로 딱 회담하면서, 그때 북한 체제를 인정받고 했다면은, 그는 그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능가하는 칭호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하노이 노딜과 판문점 노딜로 뒤엎어버렸죠. 문재인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어떻게 해보려고 껐덕대다가 임기 끝났고요. 그런데다가 그는 이제 지금 ICBM을 완성했죠. 그리고 이제 고체 연료를 쓰는 ICBM, 소련으로 러시아로부터 이스칸데르를 들여와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만들면서 고체 연료를 탑재한 미사일을 쭉 만들면서 고체 ICBM도 지금 만들었죠. 수폭도 만들었죠. 이제 거의 조건은 갖춰갔는데 그래도 누구 하나 꺾어야 돼. 북한이라는 사회가 간단치 않은 게 아무나 수령이라고 안 해줘요. 아무나 지도자라고 안 합니다. 뭔가 센 놈. 적어도 왜 마사이족이 젊은 소년한테 전사의 타이틀을 줄 때는 사자를 죽여야 주잖아요. 담대함이 있어야 주잖아요. 그거 성인식이라는 게 혹독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도 ICBM 뭐하고 뭐 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누구 하나 꺾어야 되는데 그 꺾는 대상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체제를 만들고 중국에 대해서 대만 해협 위기를 만들지 말라, 힘으로 형상 변경하지 말라고 국제정치에 개입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 윤 대통령이 뭐에 쫓기고 총선이 져서 그런지 영 비리비리합니다. 북한하고 상위 방위 조약 맺은 러시아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북한의 똥풍선 공격에 대해서 전전긍긍이에요. 대한민국 통수권자라면은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하고 물어! 하고 국군을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장진우 안보실장은 헛소리를 하고 있죠. 러시아에 대해 경고한다는 게 너희 북한하고 그런 조약 맺으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다음에 너희가 전후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안 도와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헛소리라 그러는 게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미국 편에 서 있는 서방 국가고요. 우리가 러시아에 빌려준 돈이 15억 달러 됩니다.
이 러시아가 서방 국가로 빌린 돈이 많아요. 한 27개 나라에서 한 몇백억을 빌렸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파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거기에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차지한 지역을 자기 영토화한 거를 인정받고 우크라이나는 친러 국가가 되겠죠. 우크라이나까지 병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다고 할 때 한국이 포함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전후복구 사업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떠한 나라도 못 들어가고 들어갔다가는 미국한테 박살날 겁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실패해서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영토를 토해놓고 물러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전후복구 사업에 들어갈까요? 천만의 말씀.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잘 살아야 러시아에 먹히지 않고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대한민국은 들어가야 되고요.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장 실장은 러시아 대사를 지내서인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러시아에 경고를 합니다. 그게 경고가 되겠어요? 푸틴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웃을 거예요. 이게 러시아 공포증이에요. 이렇게 대통령은 스태프한테도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 본인도 지금 러시아와 우호조약을 맺은 북한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똥풍선이 날라와서 용산에 떨어져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똥풍선을 띄우면서 북한에서는요, 야, 드디어 우리 경의하는 지도자를 경의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인가 말이 경지 김동이 윤석열을 콧대 꺾었구나. 문재인 같은 거는 쫄짱 부리니까 상대할 것도 없고 보수라고 한 것도 별거 아니네. 껄떡대와야 별거 아니네. 라고 하니까 이런 칭호를 주는 겁니다. 북한이란 사회가 자기 아버지 핏줄을 이었다고 그냥 권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센 놈을 잡아뜨려야만 이기는 겁니다. 제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때려라. 북한을 잡아서 김정은을 쳐야만 이재명이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재명한테도 버벅거리니까 김정은은 아주 우습게 보는 거고, 거꾸로. 김정은을 잡으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눈치를 보지. 자,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쩔쩔매는 거는 러시아가 두려웠을 텐데, 저는 러시아를 제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앞서도 방송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느냐?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자, 과거 미국이 냉전이 심할 때, 공산국가를 소련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산국가가 한 덩어리인데 거기서 소련하고 2등 국가인 중국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2등 국가를 막 지원해서 2등 국가가 1등 국가랑 계속 대결하거나 거꾸로 이겨버리면 그 조직이 와해되죠. 미국이 닉슨 때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과 수교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키워갖고 소련을 붕괴시킨 게 냉전 정식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해체가 되죠. 거기서 15개 나라였는데 3개 나라가 나토로 잽싸게 도망가요. 벨라루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3나라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당황하죠. 나머지 12개, 자신이 포함해서 12개 나라를 묶어서 CIS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투르크메니스탄인가가 조그만 나라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데 그 CIS 중에서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붕괴됐을 때 자기 땅에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몇 발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ICBM SS-19 130발, ICBM SS-24 46발, 전략 폭격기 46대. 이 정도면은 지금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만큼 돼요. 제가 이렇게 대수를 정확히 얘기하는 거는 명지대에서 강의할 때 제가 자료를 다 찾아서 정리했던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CIS라는 동맹이 있는데 거기에 2개의 핵보유국이 있어. 물론 미국이 만든 동맹권에 영국과 프랑스라는 핵보유국이 있습니다만 영국하고 프랑스는 미국하고 그렇게 갈등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처음부터 러시아랑 갈등을 했어요. 특히 러시아가 요구했던 게 야, 니네 핵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줘 그러는데 미국이 그 편을 들어줘요. 그때는 러시아 편 들어줬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요.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공포 때문에 핵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91년도에 우크라이나 의회는 스스로 우리 영토 내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부속물을 없애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가 갖고 있던 핵무기를 전부 다 러시아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약속한 게 리스본 의정서인데 이게 또 우크라이나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93년도에 이 리스본 의정서를 맺었으면은 그 의회가 승인해야 되는데 의회가 거부를 해버려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두 마음을 푼 거지. 처음에는 핵이 싫어서 러시아 주겠다 그러다가 다 주고 나면 러시아가 자목 같은 게 싫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갈등이 커지니까 미국이 개입해서 94년도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보호해준다. 러시아도 보호해준다. 그런 약속을 맺고 또 부다페스트 각서란 걸 맺어요. 이 각서에 의해서 96년까지 모든 핵무기를 없애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넘기죠. 그리고 이제 이 각서로 인해서 영국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준다는 걸 맺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까 제가 이제 부다페스트 각서를 96년에 맺고 2010년까지 모든 핵을 없애요. 그런데 계속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싫어해. 그래서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2018년에 CIS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때문에 2014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먹어버리죠. 탈퇴하니까 자기네 동맹을 유지해야 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가 빠지면 무너지잖아. 다 무너지니까 여기를 쳐들어가는 게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근데 이걸 할 때 계속 러시아가 누구 눈치를 보는가 하면 미국의 눈치를 봐요. 어떻게 눈치를 보는가 하면은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로 자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니까 푸틴의 러시아가 위험하다는 걸 미국이 알고 INF 중거리 핵 조약을 폐기를 합니다. 트럼프 때 2019년. 그게 뭔가 하면은 ICBM과 비행기 투하하는 핵 무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핵무기를 없애는 거죠. 미국이 이걸 파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먼저 못하다가 미국이 하니까 좋아 자기도 해 하고 자기도 파기를 합니다. 그랬으면은 중거리 핵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안 만드니까 지금도까지도 안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제 과거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솔트 핵무기 감축 협정에 의해서 제한 협정에서 감축을 한 스타트를 또 매서 양 나라가 핵무기를 굉장히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또 줄이자고 하는 뉴 스타트를 협상을 시작했는데 뉴 스타트를 러시아가 받아들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갖고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이 뉴 스타트 협정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 비준도 철회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핵실험 마음대로 하고 핵무기 쓰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CFE인데 이거는 원래 나토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체결했던 재래식 무기 군축 조약인데 이것도 효력을 중단합니다. 계속 이게 미국을 상대로 말로 협박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압박을 가하는데 미국이 꿈쩍을 안 하니까 최근에는 뭘 협박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푸틴이 얘기했어요. 지난 6월 28일 날 소련도 러시아도 NSC 국가안보회의가 있죠. 거기에서 핵 탑재가 가능한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다시 생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9년 파기한 INF 조약을 파기했지만 정신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중거리 단거리 핵미사일 만들겠다라는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건 뭔가 하면은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 좋은 무기를 안 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는 자기네 이스칸데르하고 북한의 이스칸데르 갖고 와서 막 때렸다며 단거리 미사일로. 그러니까 미국이 에이타킴스를 줬잖아요. 미국 단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때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를 때리면서도 계속 미국의 눈치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은 소련도 러시아도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2위 국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잖아요. 러시아가 저렇게 까부는 거에 대해서 한국 핵무장 하겠다.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에 오고 가는 무기 거래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잠수함 풀어서 작전을 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러시아 기함하죠. 뭐 위기는 조성이 되겠지. 하라 이거예요. 꼭 대차게 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많은 보수파들이 이승만, 박정희 같은 영도자가 돼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냥 문재인이도 했던 건 시시한 대통령 말고 그렇게 센 놈을 딱 꺾어내야만 이승만도 한미 상호방위적 받아내고 막 크게 놀았지 않습니까? 박정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자라는 말을 감히 붙여줬던 거죠. 그걸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째째하게 똥풍석 맞고도 찍소리 못하고 북러 방위조약 맺어도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가면은 나라 꼴도 뭐고 보수 꼴도 뭐고 이게 뭡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잘했다고 영도자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데 소련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돈도 못 갖고 있는 빗구렁이에요. 빗구렁이. 쟤네는 전쟁 이기든 지든 경제는 추락할 것밖에 없어요. 러시아한테 별로 지금 러시아랑 거래하던 기업들이 좀 있어서 손해는 받겠지만 훨씬 큰 손해는 러시아가 보는 겁니다. 장호진 안보실장처럼 헛소리하는 사람 옆에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소심해지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영도자로 떠오르는 거고. 이거를 알지 못하고 계속 대통령 임기를 채우면 그저 연명한 대통령으로 끝납니다. 김정은이는 그 사이에 영도자가 돼서 포스트 윤석열, 그때 뭐 한동훈이가 될지 원희룡이 될지 이재명이 될지 또 그자들을 자신감을 갖고 농락을 하면서 우리는 잘 살지만은 늘 당하는 국가가 될 겁니다. 시시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조짐이 시작됐을 때 사나이답게 배심 있는 검사 출신답게 쳐야 됩니다. 이 기싸움에서 지고 제가 뭐 고등학교 때도 키가 커서 뒤에 앉아 있으면서도 거친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맞지 않고 지냈는데 때리진 못하지만 기싸움에서 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시진핑 뭐 트럼프 이런 거 상대하면서 외교해야 되니까 윤 대통령은 우리가 마초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초가 아니고 소심한 사람이다. 야, 이거는 대한민국과 우리 애국 보수 세력으로서는 상당히 불행입니다. 임기 초에 보였던 그런 기백을 보여주시면서 김정은을 꺾어내시기를